아, 이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다. 안다. 아는데 나는 나라 정상화 시키겠다. 지금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이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밤새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국민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을 잃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로 넘어갈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의 횡포를 인제서야 알게 됐다. 젊은 분이십니다. 선글라스 끼고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 이제 알게 된 게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발적인 국민 참여 때문에 이제 그들의 계산이죠. 계산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1월 3일이었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를 씌워서 영장 발부받고 집행하려고 한남동 관저로 쳐들어갔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분노했죠.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습니다. 일단 오줌통이 꽉 차서 철수했다라는 우픈 소리가 있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이제 와서 민주당이요, 이 현재 탄핵 심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 같은 경우죠, 사실. 이게 뭐라고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했다고 한 사람을 성폭행 혐의를 씌워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잡아들여가지고 기소해서 재판장에 딱 세웠는데, 강간죄는 뺍시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더 확실해진 거는요,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고 내란죄에 응답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핵소추 이후에 보수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3%, 우리가 체감하는 건 한 60%, 70%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라도의 민심이 28% 가까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체제 전쟁 위기 속에서 절박하다, 윤석열로 모이자라는 이 의식이 깨어난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러니까 심리를 앞둔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터진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것과는 완벽히 다른 30% 이상을 찍는다라는 건 헌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거고, 헌재에서도 지금 여론의 항방에 조금 지켜보겠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어떤 상황을 원하는지, 이 탄핵 기각 없이 인용했다가는 이제 대대적인 밀란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감 또한 우리 국민이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이 응집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나으리들은 함께 결기를 보여야죠. 그때는 뭐 눈치 이것저것 보지만 지금은 국민 눈치 보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양복 딱 가다마이 차려입고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 촉구했습니다. 자제하라가 아니라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 니네들 불법이다. 다 나와! 라고 고함을 쳤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진짜 국민의힘은요, 국민과 함께 할 때입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없다,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발언 했죠. 그리고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
신청했다. 그 말은 친구한테 부탁하러 간 거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쓴소리 한 방 던졌죠.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인데 이 수색을 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한 허락도 없이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판사 자의적으로 삭제했다. 이것은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을 벗어났죠.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법 위에 판사가 섰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건방진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는요, 이 해당 판사 있죠? 이거 직무 배제해야 됩니다. 뭐 뺑뺑이 돌린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직무를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망가진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 에헤. 이 권선동도 살짝 이쪽 발 저쪽 발 걸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비판을 아니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윤석열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 옷 딱 벗고 민주당에서 싸바싸바 하느냐 이 차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 국민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복귀시키고 또는 파면시키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겠다. 이런 졸속 판단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헌재가 지금 마지막 보루다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국회 측의 이 탄핵소추 사유 내 비상계엄에 관련된 위반 행위를 다툼에 있어서 내란죄를 좀 빼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 헌재의 혼탁함 그러니까 빨간물이 많이 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골 때리는 일이 하나 생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내용에서 이제 내란죄를 삭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변명 짓거리를 하냐면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란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형법 위반 여부에 탄핵 심판 재판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은 어렵습니다. 이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이 야 이거 내란죄 어쨌든 이거 갖고 다툼 받자 100% 기각이야. 그러니까 요거 좀 빼야지 그래도 승률이 좀 있어라는 건의를 받았고 국회는 그래요? 우린 내란죄 선동 지금 엄청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까지 갔으니까 일단은 뭐 담을 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예, 사실상 속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국회가 대형사고 친 겁니다. 탄핵소추가 무효임을 자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전 의원이 어떤 글을 썼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은 탄핵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동에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여기에 국민의힘 빙시짓거리 한 23명 있죠. 이 23명도 지금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니들이 내란이다라고 탄핵에 찬성해놓고
지금 내란 부분에 대해서 국회 대리인단이 뺀다라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바보짓거리 한 거 맞지?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겁니다. 김민전 의원이.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고 치고 빠지기를 시전한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위반 소지를 빼겠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소리 집어쳐! 라는 거고, 이 탄핵 자체 비상계엄에 있어가지고 뭐 내란 수개니 막 갖다 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세웠던 거 그냥 없던 일로 치자라고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지금 올라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소추문에서 뺐다라는 건 한덕수 대행의 탄핵도 마찬가지로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덕수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 묵인, 방조했다라는 것,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이제 탄핵했죠. 그런데 여기서 내란죄를 빼겠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처음처럼. 그러니까 없던 일로,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헌재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부터 지금 결정을 빨리 해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 내란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초 탄핵거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뭐 거의 뭐 이건 없던 일로 해서 기각이 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한덕수의 권한대행 최상무기가 헌재 재판관 임명한 것도 끝. 처음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최상목은 조금 나가리. 요즘에 너무 많이 설치고 있는 부분에 구역질이 쏠리는데요.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해서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국리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부터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순서대로 가라라는 거죠. 아니, 순서대로 가야지. 밀려 들어온 거 있는데 누가, 이것도 사실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권력의 순위를 따질 이유는 없지만 일단 헌재에서도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거부터 시작,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내란죄 뺀다니까 이거는 뭐 없던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다다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줄 탄핵 29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삭감하는 거 기가 찬 일들을 보시고, 이게 국정마비로 이어져서 비상계엄까지의 원인으로 온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민심이 28% 이상 윤석열의 비상계엄 잘했다, 윤석열 지지하겠다라고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온 국민이 아는 이 사실, 모르는 것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민주노총이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그 상식선보다 훨씬 드높은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신임을 거두는 파면에 대한 심리를 하는 헌재가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졸속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다. 안다. 아는데 나는 나라 정상화 시키겠다. 지금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 TV였습니다.